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어젯밤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됐는데요. 지난달 큰 폭의 하락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는 해이고 디플레이션은 뜨는 해이니 다가오는 디플레이션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어젯밤 발표된 인플레이션 수치와 지금의 미국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고 디플레이션이 언제쯤 찾아오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 시작하게 될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12월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기사들을 통해서 올해 12월이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기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 정점론 재확인, 페드 빅스텝 유력, 한국경제 2022년 12월 13일 기사인데요. 자, 미국 노동부는 11월 CPI가 전년 동월보다 7.1% 올랐다고 13일 발표했다. 시장 추정치인 7.3%보다 0.2%포인트 낮았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는 이게 그 연준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물가지수죠. 전년 동월 대비 6% 올랐다. 시장 예상치인 6.1%보다 0.1%포인트 밑돌았다. 10월 상승률 6.3%보다도 0.3%포인트 떨어졌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5개월째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은 지난 6월 9.1% 급등한 뒤 7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 내려갔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 11월 CPI는 0.1% 올라 시장 전망치 0.3%보다 낮았다. 근원 CPI도 전월 대비 0.2% 올라 시장 예상치 0.3%를 밑돌았다. 자, 모든 지수가 다 밑돌았어요. 자, 기준금리를 50 베이스 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번에 그 14일 날 FOMC 정례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때 기준금리가 50 베이스 포인트 정도만 올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어요. 자,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는 연 3.75에서 4%에서 연 4.25에서 4.5%로 올라간다. 저는 이번에 12월 달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연 4.25에서 4.5%가 되면 이게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차근차근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 내용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년 대비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예요. 자, 이거를 헤드라인 CPI라고 하고, 자, 이거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CPI죠. 자,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먼저 빨간색 이 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시장의 예측치가 어젯밤에 7.3%였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거보다 자, 0.2% 낮은 자, 7.1%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7.1%는 자, 지난달에 7.7%가 나와서 시장이 환호를 했죠. 자, 그런데 이 7.7%보다 무려 0.6%나 낮은 그런 수치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꺾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8.2에서 한 0.5% 정도 꺾였었죠. 그래서 그것도 많이 꺾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장에서 환호를 했는데, 자, 그거보다 더 많이 꺾인 0.6%가 꺾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추세적으로 꺾이고 있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 보면 2022년 7월 13일 9.1%를 정점으로 자,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꺾이고 있다. 5개월째 지금 계속 꺾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실하게 잡히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수치가 어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전월 대비한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먼저 시장 예측치가 0.3%였어요. 자, 그런데 실제는 0.1%가 나왔습니다. 자, 아주 고무적인 수치죠.
자, 0.1%가 한 1년 동안 지속된다고 하면 오히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보다 더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수치가 나왔다. 자, 그리고 이 0.1%는 자, 지난달에 0.4%였는데 무려 0.3%나 줄어든 그런 수치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막대 그래프로 보면 자, 여기거든요, 여기. 자,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높았잖아요. 계속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었죠. 최근 들어서 자,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의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상황과 비교해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막대 그래프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죠.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닌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도 자, 그런 모습으로 보이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그 물가지수잖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자,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자, 그래서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자,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자, 실제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이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자,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시장의 예측치가 6.1%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시장의 예측치보다 0.1% 낮은 6%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6%는 지난달에 6.3%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무려 0.3%가 낮은 수치예요. 자, 지난달에도 자, 이전 수치보다 0.3%가 낮게 나왔죠. 원래 6.6%였는데 6.3%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0.3% 낮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0.3% 낮은 6%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자, 여기 정점을 찍고 지금 3개월 연속 계속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 추세적으로 지금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자, 그 다음에 미 연준이 자, 전년 대비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자, 전월 대비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전월 대비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금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 시장의 예측치는 0.3%였는데 자, 실제는 자, 0.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0.2%는 지난 7월 13일 0.7%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계속 내려오는 상황에서 가장 낮은 수치예요. 자,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보면 지금 3개월 연속 계속 추세적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은 자, 이번에 인플레이션 수치는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도 자,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둘 다 크게 꺾였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전월 대비가 모두 꺾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자,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실하게 추세적으로 잡히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자, 물론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도 6%대, 7%대 인플레이션이면 연준의 연간 목표치인 2%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2월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나오는 미국의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미국 개인 저축률 17년 내 최저, 저축하지 않는 이유는 포춘 코리아 2022년 12월 6일 기사인데요. 자,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률이 17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10월 개인 소득은 1,553억 달러, 가처분 소득은 1,329억 달러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증가가 저축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 저축률은 2.3%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염병의 절정기에, 그러니까 2020년 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때 이후부터 개인 저축률이 증가를 했는데요. 자, 이때 개인 저축률이 증가를 한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정부에서 그 재난지원금 목적으로 지원금을 통장으로 이렇게 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개인 저축률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자,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5월 개인 저축액은 4조 1,2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개인 저축률은 이때 당시에 23.2%였다. 자, 이렇게 저축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현재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17년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막 찍어서 가게 통장에 꽂아주다 보니까 시중에 돈의 양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물가 상승하는 속도가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빨라지면서 예를 들면 예전에 본인 소득 가지고는 하루에 피자 3판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자, 이제는 본인 소득 가지고는 하루에 피자를 2판밖에 먹을 수가 없게 됐다. 피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처럼 내가 피자 3판을 먹으려면 자, 본인이 저축하고 있는 통장을 깨서 그거 가지고 피자 한 판을 사 먹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자, 저축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기사를 계속 한번 읽어보면 자,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미국인들의 지갑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득 상승 속도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니까 지갑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입에서 저축을 덜하게 하는 가장 눈에 띄는 이유이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예전처럼 새 판을 먹는 걸 계속 지키려면 피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저축을 깨서 지금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개인 저축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자, 저축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죠. 자, 이때 저축이 왜 증가했다? 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목적으로 미국 가계의 통장에 이렇게 돈을 꽂아주는 그래서 저축률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물가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자, 저축을 깨서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다? 저축액을 계속 깨서 지금 소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축률이 자, 17년의 최저치인 2%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저축률은 2018년, 2019년보다 훨씬 더 지금 낮은 상황이다. 훨씬 더. 자, 그런데 자, 저축액만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자, 저축액만 가지고도 소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국의 가계가 결국에는 신용카드에 의존해서 소비를 하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다. 자, 그래서 자,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고물가 속 신용카드 의존 미국인 급증. 자, 글로벌 이코노믹스 2022년 8월 18일 기사예요. 자, 이미 8월 달에 신용카드에 의존해서 소비하는 미국인이 급증하고 있었으면 자, 지금 벌써 8월 달 이후로 9월, 10월, 11월, 12월 자, 4개월이 지났죠. 그럼 4개월 동안 당연히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미국인은 더욱 많이 급증했겠죠.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자, 고물가 사태 속에서 신용카드에 의존해 살아가는 미국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 이 중에서
절반가량인 8,750만 명가량은 카드 빚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쇄적으로 올림에 따라서 신용카드 빚 이자율도 뛰어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 자, 미국의 경제 성장의 한 70%는 미국 국민들의 소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지금 신용카드에 의존해서 소비하는 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금리를 더 많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는 더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즉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미국의 성장률을 크게 훼손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 12월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최근 40년은 만에 최고치에 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올 2분기 미국인들의 카드 빚이 2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은에 따르면 카드 부채는 2분기에 8,900억 달러, 약 1,16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1,000억 달러 늘었다. 미국 가계부채는 2분기 16조 2천억 달러, 약 2경 1,133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2%, 3,120억 달러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12월 달에도 올리고 내년 1월 달에도 올리고 그리고 계속 올린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올해 12월이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기사를 하나 보면요. 자, 골드만삭스 신용카드 손실률 미 카드 업체 중 최고 연합인포맥스 2022년 9월 13일 기사인데요. 자,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신용카드 부문에서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하는 개인 고객들이 급증해서다. 골드만삭스의 신용카드론 손실률은 2.93%로 집계됐다. 자, 이는 대부 업체들보다 더 높은 손실률이다. 자,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소비를 하던 사람들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신용카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신용카드 그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서 결국에는 안 갚는 그런 사태가 지금 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벌써 9월 달부터. 그럼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나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급증한 상황이겠죠. 미국의 가계가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을 아예 안 갚는, 그래서 디폴트를 선언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돈을 빌려준 신용카드 회사까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됐어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더 많이 올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준 신용카드 회사들은 빌려준 대금을 못 받게 되니까 처음에는 직원들을 자르면서 그 비용을 유지를 하겠죠. 자, 그러다가 계속 돈을 못 갚으면 결국에는 신용카드 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실업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실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 소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온다?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상황이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기사를 읽어보면 미 소매업체들 실질 매출 1.2% 감소 전망, 금융위기 이후 처음, 글로벌 이코노믹스 2022년 11월 22일 기사예요. 미국 소매업체들은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질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부양책의 일환인 지원금 저축액을 다 써버리면 소비 지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의지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의지하고 있죠. 3분기 신용카드 잔액이 연간 15%씩 증가해 2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모건 스탠리의 베시 그라색 상무는 신용카드 대출이 지난 분기에 걸쳐 정말로 급증하고 있다며 연체율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으면 이런 추세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대출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연체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대요. 가속화돼. 자,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원인이 뭐다? 자, 그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와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이걸 확인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현상을 마주하게 될지 이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과거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시아경제 2007년 12월 4일 기사거든요. 자, 보면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 급증. 자,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연체율과 채무 불이행 비율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심각한 상황이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지난 10월 최소한 30일 이상 연체된 비중이 173억 달러, 약 16조 2,741억 원으로 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비율도 50% 이상 뛰었다. 언제? 2007년 12월 4일 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고 나서 어떤 상황이 연출됐냐? 한번 봤더니 2007년 12월 4일이면 한 요점이죠, 요점. 자, 이때 기준금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 그동안 많이 오른 기준금리로 인해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커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커지면 결국 미국의 경제 성장의 70%는 미국 가계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소비가 확 줄어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이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브릿지 경제 2007년 4월 27일 기사예요. 자,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 4년 만에 최고, 소비 경기 적신호. 지구의 소비자로 불리우는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자,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디폴트가 최근 급증한 동시에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JP모건의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신용카드 악성 채권 상가액이 명시돼 주주들의 우려를 샀다. 자, 신용카드 연체율은 실업률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신용카드 연체율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신용카드 회사들이 직원들을 자르고 직원들을 잘라도 신용카드 연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디폴트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돈을 못 받게 되고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가 부도가 나는 그럼 당연히 실업률이 크게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 연체율과 실업률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8년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파이낸셜 뉴스 2018년 1월 22일 기사예요. 자, 미국 은행 작년 신용카드 사업 손실 20% 증가. 소비자 주도 성장 의문. 미국 4대 소매은행들의 지난해 신용카드 사업 손실이 전년 대비 거의 20%나 증가. 경기 확장에 기여하는 소비자들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날그날 살아가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사람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근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신용카드 연체는 카드 사용액 잔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머케이터는 신용카드 부실 대출은 2015년에 2.92%에서 올해 거의 4.5%로 큰 폭 상승을 예상한다. 지금의 상황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여기가 2017년이고요. 그죠? 여기가 2018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2019년부터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자, 2007년도에 신용카드 연체가 크게 급증했을 때 이때죠? 자, 그 이후 어떻게 했어요? 기준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하죠. 자, 2017년, 2018년에 신용카드 연체가 급증하고 있을 때 그 이후에 2019년부터 기준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오고 나서 지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연체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자, 이전의 과거 상황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신용카드 연체가 급증하면서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는 그런 상황이 내년 하반기쯤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거 미국은 금리 인상 후에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등했고 그 후에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직전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게 내년 하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금리를 크게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상황들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최고점은 올해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올해 12월부터 금리 고점을 동결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동결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내년 하반기 제가 볼 때는 한 7월 이후부터겠죠. 7월 이후부터는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을까. 왜냐?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가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빠르게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빨라진다. 네,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